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펼쳐진 태양을 삼킨 여자 38회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전개의 향연이었죠. 루시아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고 선제의 잔혹한 계략은 태경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세리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강유통의 모든 인물들을 극한으로 몰아넣은 이 비극 속에서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38회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던 장면들을 생생한 대사와 함께 깊이 펼쳐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민두식에게 경채는 또다시 날손 경고를 날렸습니다. 아버지, 루시아 그 여자 아직도 곁에 두시는 거예요? 제가 호자랑 어떻게 헤어졌는지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호세와의 가슴 아픈 이별을 언급하며 양심을 자극하는 딸의 말에 민두식의 얼굴에는 씁쓸한 표정에 스쳤죠. 자신의 야망을 위해 딸의 희생을 외면해야 하는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연하의 안전이 걱정으로 피가 마르던 루시아는 결국 선제 앞에서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하고 말았어요. 그래, 내가 백설이야. 모든 걸 내려놓은 루시아는 애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하가 어디 있어? 제발 연하만은 건드리지 마. 하지만 선제는 그녀의 간절함을 비웃으며 차갑게 외면했죠. 백설이 씨, 이제야 솔직해지는군요. 연하 씨의 목숨은 당신 손에 달렸어.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아? 그는 루시아의 정체를 약점 삼아 그녀를 마음껏 농락하며 사무실 앞에 백설이 실종 전단지까지 붙여두는 악랄함을 보였습니다. 조용히 회사에서 나가. 내가 모든 걸 터뜨리기 전에. 루시아는 선제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지만 연하를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사이 민두식은 협력사 재계약이 파토난 것이 태경의 지시라는 보고를 받고 태경을 불러세웠죠. 태경, 네가 감히 해사 행위를 저질렀단 말이냐? 태경은 완강히 부인했지만 민두식은 눈빛에 불신을 가득 담고 그를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태경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선제의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이를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증거가 없었죠. 루시아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된 태경은 선제, 이 자식,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가만두지 않겠다! 라며 선제에게 반격할 방법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두식은 기다렸다는 듯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경채에게 태경을 쫓아내라고 지시했고 태경의 입지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였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세리의 이야기였죠. 믿었던 가짜 엄바에게 주식까지 사기당한 세리는 이 사실이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했습니다. 가짜 엄바의 충격적인 배신에 세리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라며 흐느꼈죠. 그녀의 순진한 마음이 어른들의 탐욕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 상처와 비밀을 혼자 끌어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절망 속에도 한 줄기 빛은 있었습니다. 선제의 압박 속에서도 루시아는 연하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죠. 연하, 언니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루시아의 목소리에 연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년간에 다시 만난 두 자매는 서로를 얼싸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루시아는 연하에게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했고 연하는 언니의 고통스러운 삶을 이해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 눈물의 재회는 루시아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복수를 이어갈 강력한 동기가 될 겁니다. 이제 그녀는 연하와 함께 선제와 민두식을 향한 복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테니 민강유통의 피바람은 이제 시작이라고 바라겠지요. 38회는 루시아의 정체 공개라는 초유의 사태와 선제의 극악무도한 계략, 그리고 세리의 비극적인 배신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전개를 선보였습니다. 루시아와 연하의 눈물 어린 재회는 앞으로 펼쳐질 민강유통의 피바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태경은 선제의 누명에서 벗어나 복수의 칼날을 갈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손꼽아 기다려지네요. 4년 만에 만난 자매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더욱 단단해졌죠. 특히 이번 회차에서는 연아가 루시아의 복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조용한 스파이로 등극할 것이라는 저의 내피셜이 현실이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연아의 존재는 민두식 일가를 향한 루시아의 복수에 강력한 한방이 될 텐데요. 과연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까요? 선제의 잔혹한 계략으로 위기에 처했던 루시아는 연아와의 극적인 재회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연아는 언니의 고통스러운 삶과 복수를 향한 절박함을 이해하며 기꺼이 루시아의 조력자가 되기로 다짐할 거예요. 루시아의 비밀 아지트. 루시아와 연아가 마주보고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죠. 루시아는 연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아야, 언니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 도움이 절실해. 연아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든 할게. 이제 언니 혼자 아파하지 마. 나도 언니의 복수를 위해 모든 걸 바칠 거야.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연아야. 아무도 너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거야. 연아는 민두식의 집과 오판술의 집에 반찬 배달을 해주는 것을 이용해 루시아는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민두식 일가를 교란할 계획을 세울 겁니다. 연아는 민두식의 집안 분위기, 오판술의 비밀스러운 행동, 그리고 민강유통 내부의 미묘한 권력 다툼까지 겉으로는 평범한 배다부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녀의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루시아의 복수 계획에 큰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거예요. 한편 지난 회차에서 협력사 재계약 문제로 태경을 의심하기 시작한 민두식 회장은 태경의 움직임을 더욱 날카롭게 주시할 겁니다. 태경이 자신에게 반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민두식은 태경을 견제하기 위해 경채에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고 경채는 이를 이용해 태경을 민강유통에서 완전히 몰아내려 할 거예요. 하지만 경채와 민두식의 신경전은 여전히 뜨거울 겁니다. 경채는 루시아를 향한 민두식의 미련을 끊임없이 비난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할 거예요. 두 사람의 갈등은 민강유통 내부에 끊임없이 불화를 야기하며 루시아와 연아의 스파이 활동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믿었던 가짜 엄마에게 사기를 당한 세리는 이 일을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며 고립된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녀의 순진한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깊지만 이 아픔이 세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리는 이 일을 통해 사람을 믿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어쩌면 가짜 엄마를 다시 찾아 복수하려는 의지를 다질 수도 있어요. 세리가 겪는 시련은 앞으로 그녀가 어떤 인물로 성장할지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겁니다. 루시아의 정체를 알게 된 선재는 이를 빌미로 루시아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농락하려 할 거예요. 그는 루시아가 백설이라는 사실을 민강유통의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며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댔죠. 하지만 루시아는 이미 연아와 재회했기에 선재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단단하게 맞설 것입니다. 선재가 루시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을지, 그리고 루시아가 어떤 기지로 그 덫을 빠져나올지 두 사람의 팽팽한 대결이 39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39회는 연아가 루시아의 조용한 스파이로 활약하며 민강유통 내부의 비밀들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민두식과 경채의 갈등은 심화되며 세리는 배신의 아픔 속에서 성장통을 겪는 등 예측 불가능한 전개가 휘몰아칠 겁니다. 루시아와 연아의 강력한 자매 파워가 과연 민두식 일가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손꼽아 기다려지네요.